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노숙인에게 희망을. 어제 대구역에서는 대구시와 코레일 대구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숙인에게 대구역 역사를 청소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고 지금은 전국 10여 개 철도역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들의 사후 관리는 물론이고 취업 지원 방안까지 꾸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립의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보다 많은 거리의 노숙인들이 건강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에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가산나들목에서 다보나들목 부근 2차로 막고 비탈면 보완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서대구 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 앞두고 정체 무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대구 나들목에서 칠곡 나들목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지만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나들목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동북로 침산교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중간 지점 1차로와 2차로 걸쳐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간 지나시기 전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변남로 북대구 나들목에서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북대구 나들목 부근 1차로와 2차로 따라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평화시장 지나면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안심로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반야월 내거리 방향 반야월 내거리 신호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조금 덥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김천 24도, 포항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9.4도, 습도는 85%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렵지만 이 대구 지역에 특히 이 청년들이 부채가 좀 늘어나고 이 금융 피해가 많이 겪었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제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주최로 2021년 대구 지역 청년 부채 및 금융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이 조사한 결과 이 523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 부채와 금융 피해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 대상자의 59.7%가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금융 피해 및 사기를 당해본 비율이 14%였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여러 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금융의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다 보니 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됐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39.2%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채 보유자의 부채 금액은 2018년부터 매년 1,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대출 기간으로는 주로 2, 3금융권이라는 이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보다도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점이 20대의 경우에는 2021년 이 자산 평균과 이 자산 중앙값 격차가 더 벌어져서 네. 60세 이상 다음으로 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청년들 전체적으로도
어렵지만 네. 청년 내에서도 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다. 경제 형편이 나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과의 차이가 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라서 주목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 대구시도 이 청년들이 금융 기본과 관련해서 지식을 또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담들도 좀 진행하고 이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따로 학습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없었죠. 이런 경험들을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에 앞서서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특구법을 개정하면서 대구 중구 양령시 한방특구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영 씨요. 네, 중기부가 지난 1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계획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를 지정 해제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또 주민재산권 제한이 없는 등 일부 특구는 중기부 자체 판단으로 특구에 대한 직권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예,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양령시 한방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요. 2004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진행된 사업안은 총 11개로 이 중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만료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중구청은 신규 사업 부재 등의 이유로 중기부 직권 해제 대상에 한방특구가 포함될까 우려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양령시 관계자들도 특구 사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구시와 중구청 등 지자체가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외에 상인과 관광객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관광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특구 운영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 측은 지난 1월 법안이 개정됐지만 아직 한방특구가 해제될 것이라 확정하긴 어렵다며 현재 상인들을 만나 새로운 사업안을 구상하는 등 특구가 해지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령시 한방특구가 해제되면은 그 일대 상인들은 타격을 크게 받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키기 위한.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 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향후 예술단 운영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시립예술단. 그동안 부실 운영이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네,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대구 시립예술단의 운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6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이 극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였습니다. 운영비 197억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76억 원이 인건비고 예술단의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은 21억 원에 불과하다 보니 예술 작품을 새롭게 좀 창출하기는 어렵고 예술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시립예술 단원들의 근태 문제와 일부 예술 단원들의 지나친 겸직도 문제가 됐는데요. 상시 근무하는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술 단원들은 오전에 2시간만 근무하거나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36명의 단원이 외부에서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엔 6개 학교에 출강하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겸직이 이제 허가가 돼 있나 봐요. 네, 뭐 겸직을 가능한가 신고해서 봐요. 할 수는 네. 있는데 이 겸직의 실태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 때문에 이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 박은정 아나운서가 여기서 아침의 광장 진행하지 않고 축제 행사장에 가서 그걸 더 중시한다면 KBS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네. 출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단원들의 고령화도 문제가 됐는데 이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레슨비 책정에서 시립예술 단원들은
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이 단원들의 물갈이가 아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구 시립예술단은 실기 평정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통과 의뢰에 그치고 있어서 매년 400명씩 배출되는 지역의 예술 전공자들에게 시립예술단 진입은 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도와 규정을 좀 정비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네,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근태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기관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실은 검토 의견으로 근무 문제와 관련해 공연 등 예술단 특성을 고려해 예술감독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근무 상황이 지나치게 관리되지 않았다며 일부 단원의 일탈이기보다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인한 복무 위반이므로 복무 관리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또 겸직 문제와 관련해선 근무 시간 외의 겸직에 대해서는 부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립예술단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전단원 매일 출근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예술감독 승인하에 개인 연습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등에도 합의했고요.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직 진단을 진행해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조직 진단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죠? 네, 지난해 용역을 맡겼고 지난달 6일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력 구조, 복무 현황, 평정 제도, 급여 체계, 그 고령단원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운영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외부 출강이나 공연 등 겸직 문제는 용역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술단 단원들의 보수가 적기 때문에 겸직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예술단 본연의 역할인 공연과 일을 연습하기 위한 소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로 예술단 운영에 변화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역 결과에 단체 교섭이 필요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단기간에 개선안을 내놓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개선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복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처우가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예술단 소속이 아닌 예술인들은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구시와 예술감독을 포함한 대구시립예술단 구성원들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예술단 단원의 보수가 적어서 겸직 그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구시립예술단의 처우가 정말 열악한가요? 네, 이게 뭐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1인당 연평균 5,5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겸직하는 단원들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었는데요. 예술단 단원들은 다른 예술인에 비해서 예술단 소속이다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레슨비가 높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입시철에는 입시생 레슨이 몰리다 보니 뭐 억 단위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또 대구시향이 교향악 축제에 불참하면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네, 교향악 축제는 매년 4월이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데요. 전국 각지의 교향악단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전국 클래식 팬들에게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경연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자리인데요. 그렇겠네요. 네, 특히 올해 축제는 전형적인 교향악 축제의 레퍼토리가 아닌 독특한 선곡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시립교향악단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교향악 축제 사상 처음으로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공연의 시작과 끝을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닫는 행위 등으로 표현하고 아무 연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생활의 소리가 음악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여러모로 흥미로운 축제인데 올해는 대구시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2020년에는 초청은 받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불참을 했습니다. 당시 대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이 코로나 여파로 이 교향악 축제가 결국 8월로 연기됐는데 이 같은 이유로 이 대구시향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역시 초청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대구시향이 개막 공연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약 3주 앞두고 이 대구시향 측이 주최 측의 내부 사정으로 참가가 어렵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 결국 대구시향 대신에 이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대신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처음부터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연 추진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예술의 전당 측의 입장인데요. 2020년에도 축제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막바지에 불참을 통보해왔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대구시향은 아예 이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존심도 상하고 좀 속도 상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교향악 축제 무대에 오르게 되면 지역 교향악단마다 공연 준비에 공을 들이는데요. 대구시향의 경우 축제 불참에 이어 올해는 아예 초청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음악계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네. 네, 코로나 첫 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해 시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올해 교향악 축제에 참여한 한 지방 교향악단에서는 단원중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연주자를 투입해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우려해 공연을 피하기보다는 일단 공연을 올리려는 노력은 보여준 건데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대구시향이 공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구시의 입장이 궁금해요. 네, 대구시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봤고 예술단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회관 측에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립예술단의 운영 문제 직접 이제 최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죠. 예. 예. 시립예술단이 지역민들에게서 이제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통계로 보고 좀 놀란 사실도 있었는데요. 예술단 단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21년 차 이상 단원이라는 겁니다. 네. 네, 대구 외의 지방 공립예술단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경력이 있는 단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가 점차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명퇴 신청을 받아도 신청하는 사례는 손에 꼽는데요. 퇴직금이 턱없이 작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인데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고령 단원에게도 활로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 얘기했던 겸직 문제의 경우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겸직을 허락하는 상황인데요. 본업인 공연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용되는 겸직의 수준과 횟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이 대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좀 변화와 또 그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청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젊은 예술인들을 꾸준하게 대구 시립예술단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임금 체계와 이 근로 조건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 젊은 예술인들이 돈 걱정 없이 예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으려면 이 기존에 있는 단원들의 이 근무 형태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들과 가까워진다면 시립예술 단원들에 대한 임금도 처우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이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가 전반이 좀 기본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다면 시립예술단만 이 상임 단원제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체계 마련이 우선 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시립예술단의 좀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번 어린이날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대구교육박물관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어린이날 체험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지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전 지난주 토요일에 대구교육박물관 체험 행사가 진행된 2022 키즈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키즈엑스포. 네, 키즈엑스포 현장은 오늘이 어린이날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많은 분이 가족 단위로 놀러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 체험 부스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직접 우리나라 문화재인 이 어사화와 병풍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부모님과 함께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부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체험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같이 해볼까? 응, 뜯어주세요. 맞아. 열어볼까? 꺼내주세요. 짜잔. 여기 안에 까만색 부분만 톡톡 쳐서 떼주면 돼요. 한번 톡톡 해볼까? 맞아. 그렇게 하나씩 떼주세요. 장원급제 하면 1등 아트만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접으면 돼. 그렇게 접어주세요. 아니면 스티커 꾸미기 먼저 해볼까? 따라 천천히. 이거 도와줄게. 하나 스티커 붙이기 먼저 하자. 여기 자, 엄마 손 잡고. 우와, 멋있어. 예쁘다. 교육박물관에서 애들 문화유산 가르치는 거 체험 도와주러 왔습니다. 노당평생도라는 병풍이랑 어사화 만들기 도와주고 있어요. 어사화는 뭔가요? 전에 자원급제 했을 때 1등한테 주는 임금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병풍의 역사는 뭔가요? 노당 선생이라는 분의 이제 평생 행복했던 일들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 애들한테 선물하면서 요 선생님처럼 훌륭하게 자라라고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역사 지도도 같이 해주시겠네요? 네, 같이 해주고 있어요. 어사화도 만들고 병풍까지 만들면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사화는 아이들이 직접 머리에 써볼 수 있어서 더 재밌어 했는데요. 옛날에 시험 잘 본 사람들에게 왕이 준 선물이었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꽃이 달린 그 모자 맞죠? 네, 맞습니다. 어사화와 병풍 모두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립하고 붙이는데 어렵지 않았고요. 부스 한쪽에는 과거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들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체험 부스를 방문한 가족들은 이 체험에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도 왔었는데 애기들 체험할 게 많아서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만들기 체험 좀 재밌어 하던가요? 네, 되게 흥미있게 하고 예전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되게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좀 풀리긴 했지만은 경험할 게 많이 없었는데 행사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주말에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어떠세요?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도 왔었는데 언제 하나 찾아보다가 맞춰서 왔거든요. 애가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매년 오려고요. 오늘 만들기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조립하는 게 재밌었어요? 스티커 붙이는 게 재밌었어요? 스티커 붙이는 거. 어린이날에는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체험을 어린이날 당일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내일 오후엔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문화재 만들기와 고고학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어린이날 당일 역시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체험을 담당한 대구교육박물관 권혁기 교육연구사를 통해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대구교육박물관이라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소속 직속 기관인데요. 대구 교육 역사 문화 같은 것들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 키즈 엑스포에서 저희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대구 교육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저희 자료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되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도 주변에서 또 살펴볼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전시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번 키즈 엑스포의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유아나 저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맞춤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대구 교육박물관 내에서 5월 5일 당일날 어린이날 체험 행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저희 그 체험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오늘 이 키즈 엑스포에서 했었던 그 문화유산 만들기 외에도 도동서원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다른 만들기 체험 활동들을 직접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접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직접 오셔서 당일날 바로 현장 접수하셔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대구교육박물관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번의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됩니다. 여러 번 있네요. 네, 체험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더불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우리 역사도 가르쳐주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전 신청 안 해도 되고 현장에 바로 가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린이날 대구교육박물관으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와 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